18년 동거한 사실혼 남편, 법적 배우자 아니다, 통보.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결혼식도 올리고, 아이들도 함께 키우고, 집도 장만하고, 가게도 일궈냈는데, 헤어지는 순간 당신은 법적으로 내 배우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서류 한 장이 18년의 삶을 뒤흔든 이 사건,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2004년 11월 52살 김순희 씨는 55살 이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의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순희 씨에게는 중학생 아들이 있었고 정호 씨에게는 대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는 처음 만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다시는 서류상 부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생생했던 그녀에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2005년 5월 열나흘 두 사람은 부산 해운대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친척과 지인 120여 명이 함께 했어요. 정호 씨 회사 상사도 순희 씨 대학 동창들도 빼곡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식장 입구에는 이정호, 김순희 결혼을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렸고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모든 것이 법적 부부와 똑같았습니다. 신혼살림은 안산시 단원구의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됐어요. 정호 씨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며 월 350만 원을, 순희 씨는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월 180만 원을 벌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번 돈을 하나의 통장에 모았어요. 통장 명의는 정호 씨였지만 관리는 순희 씨가 했습니다. 우리 돈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2010년 3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안산시 상록구에 신축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 2억 3천만 원. 두 사람이 5년간 모은 돈은 1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정호 씨의 퇴직금 4,800만 원과 순희 씨 어머니에게 빌린 8천만 원을 보태 계약금을 치렀어요. 아파트 등기는 정호 씨 단독 명의로 했습니다. 순희 씨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차피 우리 집인데 누구 이름이든 상관없지. 2013년 7월 순희 씨는 평소 꿈꾸던 분식집을 열었어요. 상가 임대 보증금 5천만 원에 인테리어 비용 3,500만 원 모두 함께 모은 돈에서 나갔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이네 떡볶이. 정호 씨는 퇴근 후 들러 설거지를 거들었고 주말엔 함께 장을 봤어요. 가게는 번창해서 월 순수익이 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정호 씨는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휴대전화를 숨기듯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2월 14일 순희 씨는 정호 씨 차 안에서 낯선 여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따져 묻자 회사 후배일 뿐이라고 발뺌했지만 그날 밤 정호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미안해. 이제 각자 살자. 18년이었습니다. 18년.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헤어질 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8년을 함께 살며 함께 일군 아파트와 가게를 두고 우리는 법적 부부가 아니었으니 당신 것은 없어요 라는 말이 법 앞에서 통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주변에 사실혼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이 판결 하나가 수많은 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순희 씨 입장에서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2005년에 120명의 하객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8년간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며 생활비를 함께 관리했어요.
아파트 구입 자금에 제 급여에서 5천만 원 이상을 직접 보탰고 어머니에게 빌린 8천만 원도 제 신용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피고 가족 행사에 배우자로 참석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로 알았어요. 18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되는 겁니까? 이제 정호 씨 측 주장을 들어볼게요. 혼인신고는 쌍방기 합의해서 하지 않은 겁니다. 법률혼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아파트 등기는 제 단독 명의이고 대출 상환도 제 급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본인 명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월 400만 원씩 독립적인 수입을 올렸어요. 원고 어머니에게 빌린 돈은 2015년에 전액 상환했고 영수증도 있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양쪽 다 나름의 논리가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순희 씨의 손을 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피고 정호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보실 건지 여러분의 판단을 직접 눌러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18년의 삶에 어떤 가치를 매겼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1월 18일 법원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먼저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했어요. 민법 제839조 2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았다면 헤어질 때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법원은 결혼식 청첩장, 가족사진, 이웃 주민 2명의 증언을 근거로 두 사람이 18년간 진짜 부부로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법원은 아파트에 대한 순희 씨의 기여도를 계산했어요. 본인 급여에서 5천만 원을 직접 보탰고 어머니에게 빌린 8천만 원도 순희 씨의 경제적 신용으로 조달된 것으로 봤습니다. 2015년에 상환했다 하더라도 초기 자금 형성에 기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거예요. 여기에 18년간의 가사노동과 정호 씨 딸을 함께 돌본 것도 기여로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순희 씨가 분식집을 운영하며 독립적인 수입을 올린 점을 고려해 분식집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만 45%의 기여도를 인정했어요. 현재 시세 3억 8천만 원에 45%면 1억 7천100만 원이지만 어머니에게 빌린 돈 상환분과 정호 씨 단독 대출 상환분을 공제해 최종 금액을 8,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혼인신고는 법률혼의 형식적 요건이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로서의 실질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호해야 한다. 정호 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2023년 3월 순희 씨는 8,5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었고 순인의 떡볶이는 지금도 운영 중이에요.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첫째, 사실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18년의 삶이 완전히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보호의 범위가 법률혼에 비해 훨씬 좁고 불확실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재산은 반드시 기여한 만큼 기록을 남겨두세요. 공동으로 모은 돈이라도 등기가 상대방 명의라면 내 기여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 계약서, 영수증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혼인신고를 하세요. 순희 씨 본인도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한 장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서류 한 장이 수억 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8,500만 원 충분하다고 보셨나요? 아니면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 공유가 법을 몰라 억울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